저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고 이선옥은 산재사망 유족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 집안 사정이 갑자기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 못 오셨다는 거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50일을 넘어서 2달째 60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동자 공급계약 아래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0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옥은 대책위원회에서 50일 가까이 지금 유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평택항에서의 위험한 작업 상황뿐 아니라 노동 형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호 아버지 이재훈 씨를 모시고 비오는 일요일 여의도 KBS 언론 취재를 위해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선호 아버지가 8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왔고 우리 인력사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 받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적절한 시간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항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노조도 없이 그 어떤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에서 사회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2중, 3중 착취 구조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호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이 일을 도와달라고 당신도 함께 하시겠다고 제가 부대표로 있는 정의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히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정의당에 먼저 전화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하고 뜯긴 돈과 정규직이 되지 못해 받지 못한 돈 그리고 퇴직금, 주휴수당은 회사가 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당신만 받고 끝내지 않겠다고 전국의 모든 억울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아직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후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FR 컨테이너가 고장난 상태로 불량인 상태로 야적장에 방치되어 그 책임을 해양수산부에게 묻고 있지만 해수부도 자기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하는 발언만 했지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만들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노동부의 발표의 직전에 이 불법 고용 형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인지되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산재 사망의 배경에는 늘 대단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고용 구조가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또 누구의 노동자인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무국적 상태에서 일용직 노동자들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6월 7일 날 노동부가 중간 발표 같은 걸 했죠. 지금 특별근로감독 중이고 그리고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이선호 씨, 즉 재해자는 우리 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불법 확인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 근로관계를 전혀 엉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8년 동안 동방의 일을
작업을 평택항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하면서 했던 선호 씨 아버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문서나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인력과 동방 사이에는 근로자 공급 계약, 즉 인력 공급 계약이라는 계약서가 확인이 됐고, 그 인력 공급 계약에 따르면 동방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도 인력 공급받는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고용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 계약 관계는 뭘까? 바로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견으로 그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견이라고 하려면 파견 사업주, 즉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에게 그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보내는 것이 불법 파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인력과 고용 계약 자체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죠. 자, 이렇게 되면 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노동부가 자꾸만 불법 파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법 파견이면 업체 대 업체의 불법 하나만 우선 수사하고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에 의문을 풀어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노동부는 일단 우리 인력과 동방을 대상으로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그 수사 범위를 국한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업체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체 불법만 국한해서 수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불법 근로자 공급 계약이 되는 순간 이건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착취 문제로 가게 되면 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중간착취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계약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방은 우리 인력과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 작업이나 야드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을 서부두 인력이나 서평택 인력이라고 하는 직업 소개서로부터 또 똑같은 방식으로 동방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력과 공급하는 방식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실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평택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들의 인력 공급 계약 관계를 모두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자꾸만 한 사업체만 조사로 국한하기 위해서 불법 파견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파견이냐 근로자 공급 계약이냐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아까 다시 말씀 정리드리면 파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일을 했던 선호 씨 아버님 이재훈 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한 번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버님인 이재훈 씨나 선호 씨는 자기의 고용주가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력도 고용주가 아니고 동방도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무국적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방이 모든 걸 책임지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이제 고용계약이 명시적으로 없다고 해서 그럼 고용주가 없느냐?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 근로자 공급 계약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즉 우리 인력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동방입니다.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동방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업주로의 독자성을 갖고 있는 동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방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하는 법리에 따라서 동방이 실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용직들에 대한 고용주가 실제로 누구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용직을 사용하는 항만 운영사가 사실상 고용주이자 사업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만에 있는 모든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 운영사에 대해서 고용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근로자 공급 계약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한 사람을 보낼 때 일당을 인건비 하루에 11만 5천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이라고 하는 인력회사에서는 하루에 12,000원을 떼갑니다. 거기에다가 식사비 5천 원까지 떼갔습니다. 이재훈 씨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 인력 이전에 소개업체로부터는 9만 5천 원 중에 2만 원을 떼갔다고 합니다. 이걸 떼가는 게 한 번 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흔히 삥을 뜯는다고 하죠. 삥을. 그죠? 중간에 소개료 명목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소개료를 떼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 장사죠. 이게 우리가 근대법에서 금지하고자 했던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던 바로 인신매매의 한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안정법에서는 못하게 했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아주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이 인력을 공급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 현행법에 모두 다 불법이 됩니다. 항운노조가 유일하게 근로자 공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이외의 모든 직업 인력 속에서는 다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대 항만에 있는 일용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력에서 공급했던 그 상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해가지고 이제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인력에서는 약 한 6명 정도가 이재훈 씨처럼 상시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 5일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7시 9시간 고정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시 인력에 대해서는 상용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건 2년이 경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방이 실제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순호 씨 사망사고가 난 뒤에 우리 인력과 동방의 인력 공급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일을 했던 6분이 모조리 다 사실상 해고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문제까지도 노동부는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우리 인력과 동방 사이에 불법 파견이 아니냐, 요거 아주 국한적으로만 협소하게 살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했고요. 거기 보시면 실제로 동방이 어떻게 업무 지시를 했는지 그 자료 중간에 아버님이 카톡으로 지시를 받았던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날 작업 지시서를 이제 이재훈 씨가 작업 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음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업이 진행되거나 작업이 완료되면 또 카톡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동방 직원에게, 담당 직원에게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내용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동방이 지휘, 감독, 임금, 직업 다 했죠. 그런데 국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조차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 보시면 4대 보험란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그 취득 확인서에 보면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사용자가 없다는 얘기가를 역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동봉과 인력 공급업체 사이에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 공급 계약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은 우리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동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서부도 인력, 서평택 인력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외에도 동방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일용직도 있다면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 업체가 또 있습니다. 정진기업이라고 있는데 정진기업은 동방의 직원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과 하도급 업체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이는데 여기서 불법 파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 사이에 불법 파기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인 정직기업 사이에 불법 파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조사를 해 들어가야죠. 그리고 5대 항만 운영사의 고용 형태를 이번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5대 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 근로조건, 사례 보험 가입 현황 이번에 들춰내야죠. 노동부가 정말로 이러한 불법적인 고용 우리의 현 상황, 그리고 중간 착취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인지되었다면 이 한 업체에 끝내서는 안 되죠.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간 착취,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선호나 이재훈 씨가 밝힌 것은 바로 항만에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랬을까? 이건 감독기관이 그동안 전혀 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는 것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간 착취 근절과 근로자 공급을 받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손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항만 감독이 항만 운영사에 거의 다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감독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항만 관련 법령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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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6월 2일 이곳에서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 하루빨리 그 진상을 규명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또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야 그때 가서 잘못했다, 그때 가서 대책 마련하겠다, 또 이럴 겁니까? 이제 그만 하루빨리 특별근로감독 보고서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평택항 산재 사고를 조사하며 이상한 고용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다. 세계 7대 무역 강국이라 자랑하는 대한민국 주요 기관 시설인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력 소개소를 통해 공급되는 일용직이라는 사실이다. 고 이선호군 아버지 이재훈 씨는 평택항에서 8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며 작업반장의 역할까지 해왔지만 정규직은커녕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이다. 상시 인력으로 상용직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계속한 우리 인력 공급 노동자들에게는 준수상도 없었고 1년에 8할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연차 휴가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누구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 현황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력은 1인당 소비료로 이재훈 씨의 일당 11만 5천 원에서 매일매일 소비료로 12,000원을, 식대는 불법으로 5,000원씩 떼어갔다. 2013년 8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주식회사 동방 TS 소속일 때는 일당 9만 5천 원에서 소개료 2만 원, 식대 5천 원을 공제당하고 7만 원만 받아 식대를 제외하고도 약정된 일당의 21%를 떼어갔던 것이다. 이재훈 씨를 포함한 인력 공급 노동자들은 매일 자신의 노동력에서 자신의 임금을 떼이고 있다. 불법이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뒷글자 4글자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방과 인력 공급업체 사이에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 공급 계약에 대해서 조사하라. 주식회사 동방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조사하라. 주식회사 동방과 하드급업체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하라. 5대 항만 운영사의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 4대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중간 착취 근절과 근로자 공급받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하라. 부실한 항만 관리 감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항만 관련 법령 개정하라. 2021년 6월 13일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호 힘차게 한 번만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조사보고서 공개하라. 네, 이것으로서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